수학 100쪽 101쪽입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번 보겠습니다.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도출할 건데 지금 보면은 8등분 된 거, 16등분, 32등분, 64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게 잘라서 붙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건데 여러분 뒤에 보면은 준비물 5에 8등분과 16등분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티커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붙여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수업을 같이 한번 들어봐요. 자, 쉽게 붙였죠? 자, 붙인 모습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초록색 부분은 위에다 붙이고 주황색 부분은 아래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요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면 원을 한 바퀴 다 둘렀을 때는 얘가 원주가 되는데 그 원주의 반만큼이 요 위에 붙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인데요. 자,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이어봤더니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아직은 울퉁불퉁한 모습이죠. 그런데 16등분이 되니까 조금 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위에 있는 요 빨간색 부분은요. 자, 위에 이렇게 초록색 부분으로 붙어 있게 되었죠. 어떤가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완만해졌어요. 자, 이제 아랫부분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랫부분도 붙여봤더니 아래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붙였던 이 부분보다는 훨씬 더 완만해졌죠? 이제 조금 더 평행사변형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잘게 잘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 붙이긴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16등분까지 해본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위에 있는 부분을 붙여보면 요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직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붙였죠? 자,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파란색 부분을 붙여보겠습니다. 아래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울퉁불퉁한 부분이 적어서 선생님이 나타내기도 좀 어려울 정도예요. 이렇게 됐네요. 아까보다 훨씬 더 직선에 가까워졌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64등분이에요. 자, 이제 64등분이 된 윗부분입니다. 실제로 하긴 좀 어렵겠죠? 거의 어떻게 됐나요? 네, 직선에 가까워졌어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도 뜯어서 붙여보니까 거의 직선에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의 길이는 뭐에 해당될까요? 그쵸, 여기 반지름에 해당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어떤 도형에 가까워졌나요? 그쵸, 직사각형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부분 원을 한없이 잘게 잘라서 이어붙이면 어떤 도형에 가까워지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방금 관찰했듯이 직사각형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옆으로 가니까 원을 한없이 잘라서 이어붙이면 직사각형이 된다고 방금 봤죠. 이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직사각형의 가로는 무엇과 같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방금 우리가 같이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8등분만 한번 해볼게요. 자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 나누고요. 4등분 했고요. 6개, 이제 8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원을 잘라서 붙이면
요렇게 너무 두껍죠? 조금만 얇게 해볼게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잘라서 붙였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이 요렇게 붙어 있겠죠. 그리고 아랫부분, 아래 반원을 잘라서 붙이면 요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봤듯이 요 부분은 가로의 길이랑 똑같죠. 직사각형의. 근데 이것은 원에서의 원주의 딱 절반이죠. 절반입니다. 원주의 반이니까 뭐라고 표시하면 좋을까요? 원주 반이라고 쓰지 말고 식이니까 2분의 1이라고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요 세로의 길이는요. 요 부채꼴의 요만큼이죠. 그럼 요거는 무슨 길인가요? 그렇죠. 반지름이죠. 자, 요렇게 반지름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는 여러분 우리는 원의 넓이를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등호는 조금 앞으로 당길게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었죠.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뭐하고 똑같았어요? 원주의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 대신에 원주의 2분의 1을 찾아서 썼어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반지름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세로 대신에 반지름을 이렇게 찾아서 썼습니다. 됐죠? 그런데 원주 구하는 공식이 뭔가요? 그렇죠. 원주는. 이제 공식 좀 익숙해졌나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어요. 근데 사정상 지름을 좀 뒤에 썼어요. 그래서 원주율 곱하기 지름으로 썼는데 그러면 지름 곱하기 2분의 1이면 지름의 반이죠. 지름의 반은? 그쵸. 말 그대로 지름의 반,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반지름을 여기로 당겨 올게요. 그러면 반지름을 또 쓰겠죠. 그리고 맨 앞에 남아있는 원주율을 제일 뒤로 돌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는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우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이 간단한 식에서 우리가 원의 넓이, 이 둥근 원의 넓이 구하는 식을 찾아냈습니다. 멋지죠? 자, 이제 3번 볼까요? 자, 문제마다 원주율이 다르기 때문에 원주율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름이 60cm예요. 지름이 60이니까 반지름은 얼마죠? 그쵸, 30이죠.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지름이 아니라 꼭 반지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30 곱하기 원주율 3입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개를 계산하면 900이 되겠죠. 그럼 900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2700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지판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나타내는 조금 더 큰 표지판이에요. 지름은 80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80의 반이니까 그렇죠. 40이 되겠죠. 40 곱하기 원주율 3입니다. 고맙죠? 자연수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40 곱하기 40은 1600입니다. 곱하기 3이죠. 곱해주면 4800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연습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공식 꼭 기억합니다.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